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딜레마에 빠진 부산 아파트. 자, 이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딜레마에 빠졌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지금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뭐 청주라든가 뭐 세종, 뭐 여러분들이 뭐 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조정 지역에 묶이거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죠. 자, 그런데 투기 지역으로 조정 지역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김포 쪽은 이제 지정이 안 됐고 부산도 이제 지정이 안 됐죠. 대구 수성구는 아직도 투기 구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전라도나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 자, 우리가 봤을 때 부산 요쪽들을 제외하고는 지정이 될 만한 곳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 그러면은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앞으로 부산도 조정 지역이 되면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안해한다.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집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혹은 조정 지역이 되면은 급매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조정 지역이 조정이 와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걱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딜레마에 빠진 부산 아파트라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비율이 어떻게 되죠? 45%죠.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조금 안 되죠. 거의 뭐 두 가구당 한 가구든 집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우리가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 그 이상의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이 살만한 정도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자, 인구에 비하면은 크게 많이 없어요. 뭐 반지하라든가 뭐 원룸 이거 사실은 방도 없는 원룸에다가 뭐 식구들이 다 살 수는 없죠. 원룸 이런 것들이 뭐 상업용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임대 등록하더라도 우리가 가구수에 포함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주거용 뭐 주상복합이라 이런 것 가구수에 포함이 되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길거리 가다가 뭐 차를 타가다 보면 저 아파트들 저렇게 많은데 저 누가 사냐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집이 그래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집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자,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아직까지 집을 안 샀어요. 작년에 지금 9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세대 상승이 한다. 그때도 사라 얼마나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까? 안 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좀 조정 지역이 부산이 묶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까요? 안 삽니다. 애초부터 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 또 안 사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왜 안 사냐 그러면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더 빨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네.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규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부산 아파트도 부산 지역도 결국에는 조정 지역이라든가 규제 지역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다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는 거는 증세입니다. 증세. 또 증세되는 거예요. 자, 이 규제와 증세는요. 아파트 가격에 다 전이됩니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정지역이 묶이더라도 조정지역이 부산 같은 경우는요. 조정지역이 묶였어요. 뭐 해수동이 묶이냐 아니면 해수동남 뭐 진구까지 포함해갖고 5개 묶인다 그러면은 그 묶인 곳만 또 올라갑니다. 안 묶인 곳은 이제 안 올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또 한번 드릴 건데 자, 규제와 증세가 되면은 이것은 다 아파트 가격이 다 전이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을 우리 가지게 되면 직장 의료보험이 있고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의보죠. 지역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것과 의료보험에 대한 것이 특이한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제도. 다른 나라는 다 월세예요. 전세제도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재산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많다.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 아파트 오른 거기에 올랐으니까 재산이 늘었으니까 의료보험 더 내라.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요. 재산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내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 직장이 있어야지 또 의료보험 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일본 도쿄하고 특수한 곳이 재산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내는 곳은 있지만, 거기는 일부죠.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재산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내는 곳은 없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의료보험이란 것도 결국에는 징벌적 과세죠. 증세죠. 그래서 규제와 증세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다 전이됩니다. 다 포함돼요, 나중에. 그게 제가 어느 임계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임계점을 지금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규제와 증세가 되면은 아파트 가격에 다 전이되는데, 자, 부산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해도 내려갈 수가 없다. 예, 내려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지금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현금 가치가.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팔고 다른 아파트 갈려버리니까 다른 아파트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다 올라가요, 지금 다.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전에 보시면은 다 함께 올라갔던 장세가 있고 차별에 대해서 올라간 장세가 있는데, 다 함께 올라가는 장세는 항상 1파동이라고 했죠. 대세 1파동, 대세 3파동, 대세 5파동 중에 1파동은 다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이 그 국면입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집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금 가치 하락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내 아파트가 올라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생각하는데 옆에 아파트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 아파트만 올라가고 다른 아파트가 다 죽쓰고 있다. 이러면 내가 돈을 번 겁니다. 그럼 나는 아파트로 돈을 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1주택자도 있고 2주택자, 3주택자도 있죠. 그 사람들 집을 못 팔죠. 규제란 부분도 있지만 그 팔아봐야 현금으로 나오죠. 현금 갖고 뭐합니까? 현금 가치 계속 똑같다는데. 그래서 1주택자든 3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현금 하락에 대한 해지밖에 없습니다. 가격 방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지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이라든가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상승률이 아주 덜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올라가는 장세는 이유가 하나다. 돈을 막 찍어내죠. 돈을 뿌려대죠. 네. 슈퍼예산 짜죠. 또 지금 막 추경을 또 하죠. 거기에 따라가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자연 상승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연 상승분으로서 올라가는 현금의 가치로 하락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이게 다시 원위치로 안 가요. 원위치로 안 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어요. 이 10만 원이 된 가격이 현금의 가치란 부분에서 이 자산이 10,000원이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10,000원으로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10,000원이 내가 갖고 있던 10,000원짜리 자산이 10만 원이 됐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도 똑같습니다. 뭐 상승률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 사람도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무주택자들이죠. 현 정부를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하고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자체가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북한과 사이를 보시면은 뭐 백주혈통이라 말하는 지들끼리 뭐 백주혈통이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평양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외에는 다 굶어 죽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6.17 대책이 있었죠. 그게 지금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이네요. 자, 6.17 대책 이후 그렇다면은 규제가 나왔으면은 이게 빠져야 된다. 정상적이면은. 자, 이게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현금 가치 하락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현금이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7일 됐는데 17일 발표됐는데 다른 집값들 어떻게 됐는가? 자, 보시면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주하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서울 0.06% 올랐고 뭐 전주도 올랐고요. 경기도 0.39% 올랐고 인천은 또 이번 규제 지역 뭐 투기 지역 되고 막 했는데도 뭐 수연입니까? 수연하고 뭐 과천이 자,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0.34%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 현금 가치 하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산은 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상승분은 규제가 증세가 아무리 떠져도 내려가진 않습니다. 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라면은 자, 규제적으로 묶인 김포는 1.18% 급증해갖고 90배가량 커졌죠. 상승률이 90배가 커진 거예요. 조정지역이 안 묶인 곳들은. 그리고 조정지역이 묶인 곳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고향은 지난주에 비해서 0.41%로 더 상승폭이 커졌죠. 조정지역 묶이고 나서. 자, 수원도 보세요. 0.26%, 0.5%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 확대되고 있어요. 안산 0.7, 구리 0.62, 예? 평택 0.56, 광주 0.49, 용인 0.38, 오산 0.38. 이 뭐 말하기도 싫네요. 인천은 여수구 0.53, 구평 0.59, 서구 상승폭이 두드러졌죠. 예.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그래서 이거는 규제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전은 0.75%더 올랐죠. 예. 전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지있지만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이게 한 달이 아니에요. 세종은 1.5%, 1.5% 급등했습니다. 이 투기지역으로 묶였는데 급등을 하는 거예요. 청주도 마찬가지죠. 규제지역 묶였죠. 0.46% 오히려 더 급등했죠. 예, 오히려 더 급본을 한 건 아닌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값은 0.22%다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지도로 보게 되면 이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 없어요. 다 올랐습니다. 제주도하고 광주역, 전라도 빼고는 다 올랐어요. 전국 집값, 경상북도, 강원도 다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판을. 이게 지금 집에 대한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산도 상승률이 이번 주는 크지 않죠. 상승률이 크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지금. 굉장히 경기도나 앞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원위치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이에요,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고민해요. 이제 부산 아파트 이제 묶이겠지. 그럼 뭐 금매 나오겠지. 안 내려갑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대세 오파동 중에
1파동이 진행되고 있죠. 1파동. 소파동 1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상반기까지 넘어간다 그랬죠. 상반기 절대 안 끝난다고 그랬죠.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상반기까지 계속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파동 하락은 나오겠죠.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영원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모든 자산들은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격은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해요. 그것이 부동산이든 한정자산인 금이든 뭐 원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국엔 사이클이라는 돌고 돕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웨이브를 그리면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저는 들면은 아주 약한 어떤 그 조정기가 한번 나타날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여기서 보면 1급지 같은 경우는 S급지죠. 뭐 해안라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인기 지역은 안 내려가요 또. 가격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폭은 크지 않다. 그리고 3파동이 또 진행되겠죠. 그리고 4파동 정도 나고 5파동이 되는데 이 파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양극화 차별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양극화 차별이 계속 나고 지역마다 탈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5파동은 맨 마지막 피날레 치는 5파동은 그 중간에도 뭐 순환매가 돌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5파동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한정입지입니다. 희소성 있는 한정입지. 그 아파트로 해서 집중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해안라인이에요. 해안라인 일선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1파동에서 진행되는데, 이 1파동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규제지역으로 묶겠다, 뭐 조정지역으로 묶겠다 해서 원위치 절대 안 간다고 했죠. 이게 원위치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죠? 큰 틀의 잣대를 보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이 파동의 어떤 파동이라든가 이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의 시장을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보라. 네. 큰 움직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움직이는 상승이란 거는 교정지역이 됐다, 규제지역이 됐다, 무슨 뭐 어떻게 됐다, 정부에서 아무리 지랄방광을 해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죠. 현금가치 하락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연상승분이다. 이러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서울이든 경기든 뭐 부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승은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만 오르고 다른 사람이 안 올라야지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이거 내가 돈을 벌었다 느끼는데 지금은 돈의 가치로 따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 지역이 되어도 원위치 절대를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다. 이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 가치에 의해서 현금 가치 하락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승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큰 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규제지역으로 묶겠는데 경기라든가 뭐 서울 뭐 다른 지역 뭐 예? 충청권이라든가 뭐 있죠. 청주라든가 예? 다른 지역들 있죠. 인천이라든가 예? 수원이라든가 왜 안 내려갑니까? 규제지역 묶겠는데 당장 내려가지. 금배 떨어져야지. 안 떨어집니다. 예,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현금가치의 하락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자, 이 현금가치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도 없다. 나도 올라가고 옆에도 올라가고 앞에도 뒤도 양옆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동산은 뭡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큰 틀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접근해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